서울 외곽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 한 대의 검은 SUV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음습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앞좌석에는 문태경, 조수석에는 백설이. 두 사람의 눈빛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여기 맞아요? 설이가 묻자 태경은 핸들을 움켜쥔 채 눈을 좁혔다. 선재가 보낸 정보예요. 민두식 회장이 이 근처 창고에 있다는 제보. 그 사람이 보낸 정보라니. 설이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함정 같아요. 태경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회장님을 못 찾으면 우린 영영 끝이에요.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설애 씨. 태경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시간을 끄는 동안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해요. 설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함정이면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둘 다 살아남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SUV는 멈춰 섰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모텔. 별빛장 여관. 불 꺼진 간판이 바람에 삐걱였다. 주변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그 시각 민강유통 본사.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민경채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엔 루시아 프로필이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사장님 그게... 공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서류 누가 가져왔죠? 회장님 개인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루시아 관련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던 파일이에요. 경채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역시 그랬군. 뭐가 그렇다는 건가요? 루시아. 그 여자는 가짜야. 공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가짜요? 그래. 그 여자의 본명은 백설이. 16년 전 내 인생을 뒤집은 여자. 그럼 루시아가? 그래. 경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여자는 나에게 복수하러 돌아온 거야. 같은 시각 어두운 창고 안. 민두식은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엔 피멍이 들었고 숨은 거칠었다. 문이 열리며 김선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와인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두식이 고개를 들었다. 이 자식. 내가 감히 나한테. 조용히 하세요. 선재가 미소를 지었다. 여기선 당신이 아니라 제가 회장입니다.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네. 김선재, 민강유통법무팀장. 그리고 곧 새 회장 후보죠. 두식은 이를 갈았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냐? 백설의 말인가요? 그래. 그 여자. 그 여자가 뭘 했다고? 그 여자는 당신보다 훨씬 강해요. 뭐라고? 지금쯤. 그 여자는 함정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모텔 외곽 지역이에요. 그 여자가 지금 거기 있다고? 예. 선재가 와인을 마시며 미소 지었다. 그 여자는 지금 문태경과 함께 있습니다. 네 이놈. 두식이 몸부림쳤다.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회장님,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차가웠다. 불륜, 스캔들, 조작. 그게 진실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믿게 만들면 그건 곧 사실이 됩니다. 두식의 눈이 부릅떴다. 내 놈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 선재가 웃었다. 인간은 약하죠. 전 괴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을 나서며 문을 잠갔다. 그리고 회장님, 이젠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두식은 절규했다. 선재, 이 자식아. 널 반드시 내 손으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철문에 갇혀 메아리 쳤다. 한편 모텔 앞. 태경과 설이는 조용히 주차장에서 내렸다. 여기에요. 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층 304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무 계단이 끼익 소리를 냈다. 설이의 손끝이 떨렸다. 왠지 이상해요. 괜찮아요. 내가 앞장설게요. 그는 문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돌렸다. 철컥. 문은 쉽게 열렸다. 어둠 속 방 안은 정리된 듯 어지럽혀 있었다. 침대 위엔 흰 시트, 바닥엔 흩어진 와인잔 2개. 그리고 탁자 위엔 루시아 향수가 놓여 있었다. 서리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내 거야. 서르씨. 이건 내가 쓰던 향수예요. 누가 여기에.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창문 밖 렌즈가 반짝였다. 누군가 우릴 찍고 있어요. 태경이 소리쳤다. 나가요. 하지만 철컥. 문이 잠겼다. 잠겼어요. 서리가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다. 누가 밖에서 문을. 설혜씨 뒤로 물러서요. 태경이 발로 문을 찼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TV가 자동으로 켜졌다. 화면엔 민두식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회장님. 서리가 달려갔다. 회장님 들리세요? 그러나 화면은 곧 바뀌었다. 이번엔 설혜 자신의 얼굴. 전단지 사진. 실종자 백설이.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나야. 설혜씨. 태경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스피커에서 선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백설혜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김선재.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됐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불륜, 실종, 거짓, 복수. 완벽한 스토리죠? 그 순간 쾅! 폭발음이 터졌다. 벽이 흔들리고 불길이 번졌다. 불이야! 서리가 비명을 질렀다. 태경씨, 창문으로 가요. 그들은 불길을 피해 달려갔다. 길이 막혔어요. 이쪽이에요. 태경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시간을 끌게요. 당신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우리 둘 다 살아남을 거예요. 설혜씨,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함께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 그 순간 뒤에서 모텔이 폭발하며 붉은 불길이 하늘로 솟았다.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 불길이 치솟고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 사이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태경씨, 정신 좀 차려요. 서리는 손에 피를 흘리며 태경을 흔들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괜찮아요. 조금만 숨 좀 고를게요. 안 돼요. 일어나요. 이대로 있으면 또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녀가 부축하려 하자 태경이 손을 잡았다. 설혜씨,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이제 확실해요. 김선재예요. 그 인간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 정말 끝까지 비겁하네요. 뒤에서 또 한 번의 폭발.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어서 가요. 이쪽이에요. 그녀가 태경을 부축해 산비탈을 내려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 소방차, 언론 차량이 동시에 몰려들고 있었다. 백설혜 씨, 여기요. 사진 한 장만. 문태경 본부장님, 관계가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가르며 터졌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설혜 씨, 진정해요. 태경 씨, 우리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태경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경채의 사무실. 창밖으로 불타는 모텔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는 루시아 본명 백설의 전 본부장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자막이 번쩍였다. 역시 선재가 움직였군. 경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옆에 선재가 앉아 있었다. 언론은 진실보다 자극을 원하죠.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서 달려들었을 뿐이죠.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선재 씨. 네.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뒤에서 조작만 할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가 태연하게 말했다. 세상은 정보를 믿지 않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믿죠. 그리고 지금 백설이의 이야기는 가장 완벽해요. 가짜 이름, 가짜 신분, 가짜 사랑.
그보다 더 달콤한 스캔들이 어디 있겠어요? 경채는 그를 노려봤다. 그럼 당신은 내가 가짜라는 건 몰랐나 보네. 뭐라고요?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 했지만 사실 나도 당신을 이용했어. 선재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원한 건 단 하나, 그 여자를 무너뜨릴 그림이었지. 그리고 그 그림은 이미 완성됐잖아.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만 꺼져.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랐다. 민강 유통은 내가 지킨다. 내가 아니라. 선재는 씁쓸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요. 하지만 사장님 기억하세요.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 여자는 당신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이 무너뜨리려 해도 그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럼. 경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여자를 완전히 지워야겠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태경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었고 서리는 응급실 밖에서 울고 있었다. 환자분은 충격으로 일시적인 쇼크 상태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주연아가 달려왔다. 언니 괜찮아? 연아야. 뉴스 봤어. 세상에 그게 뭐야? 불륜 스캔들이라니 저들이 미쳤어. 서리가 눈을 감았다. 이건 전부 선재의 짓이야. 그럼 고소해. 증거가 없어. 그럼 만들어. 연아가 이를 갈았다.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제 또 당하라고.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연아야 나 이제 힘이 없어. 언니. 나는 그냥 미소 곁으로 가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연아가 눈물을 터뜨렸다. 언니는 아직 싸워야 해. 미소를 위해서라도. 서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미소를 위해서라면. 쇠사슬에 묶인 두식 앞에서 선재가 여유롭게 웃었다. 불꽃놀이 잘 봤습니까? 두식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놈 서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여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름이 됐죠. 내 놈이 감히. 회장님, 세상은 정의로운 곳이 아닙니다. 내 놈이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선재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세상을 이용할 겁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당신이 만든 제국, 이제 제 겁니다. 꿈도 꾸지 마, 이 자식아. 꿈이 아니라 현실이죠. 지금 언론은 당신 딸 민경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실종된 노회장일 뿐이에요. 참, 아까 그 모텔 불. 당신이 만든 인생이 그대로 타는 냄새. 나쁘지 않더군요. 선재. 두식이 쇠사슬을 끊으려 몸부림쳤다.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며 웃었다. 저는 벌써 신이 됐거든요. 철문이 닫히며 두식의 울부짖음이 어둠에 울렸다. 김선재. 내 딸도 서리도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오늘 새벽 민강유통전 본부장. 문태경과 루시아로 알려진 백설이 씨가 외곽 모텔 화재 현장에서 함께 구조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와인잔 2개와 루시아의 소지품이 불륜 관계의 증거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서리는 TV를 바라보다 리모컨을 던졌다. 이게 다 조작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태경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요. 태경씨.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이 아니네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설혜씨. 이제 선재를 끝내야 해요.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래요. 이제 그만 숨을 때가 됐어요. 새벽의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깜빡이고 있었다. 서리는 수액 바늘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태경이 놀라 손을 뻗었다. 설혜씨, 어디 가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대로 숨어 있으면 선재는 내가 죽었다고 믿겠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사라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릴 때까지. 당신은 아직 부상이에요. 태경씨.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그 사람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판을 뒤집을 차례예요. 태경의 눈빛에 불이 붙었다. 그럼 같이 가요. 위험해요.
난 이미 위험 속에 있어요. 당신 없이 난 살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같이 가요. 그 시각 민강유통 이사회실. 선재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앞엔 경채가 앉아 있었다. 뉴스는 여전히 루시아 불륜 스캔들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언론 장악 완벽하군요. 경채가 비꼬듯 말했다. 그럼 이제 민두식 회장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이미 사라졌죠. 그리고 새 얼굴이 등장해야죠. 누구요? 선재는 미소를 지었다. 민경채 사장님, 바로 당신이요. 회장은 실종, 루시아는 불륜녀, 문태경은 파면 위기. 이사회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경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정말 멋진 계산이에요, 선재 씨.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 당신은 나를 너무 쉽게 믿는 것 같네요. 선재 씨. 경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민두식 회장이 내 아버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내 손을 더럽히려는 순간 난 당신도 함께 묻을 거예요. 선재의 미소가 굳었다.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협박으로 들리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 사장님이 조금 더 민두식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민두식 닮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닮고 싶지 않네요. 그때 비서실 문이 열리며 공 실장이 뛰어왔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민두식 회장님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채가 굳었다. 선재의 표정도 일그러졌다. 창고 깊은 곳, 두식이 쇠사슬을 끊어낸 채 피투성이 얼굴로 밖으로 걸어나왔다. 그의 눈엔 광기가 섞인 분노가 번뜩였다. 그 자식 선재 내가 반드시 잡는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로로 걸어나왔다. 눈앞에 지나가던 트럭이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회장님? 세상에, 회장님 맞으시죠? 운전기사가 놀라 달려왔다. 경찰 불러요, 그 자식들을. 그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오전 뉴스. 실종된 민강유통 회장 민두식 생존 확인. 모텔 화재, 조작 가능성 제기. 백설의 실종, 음모론 커져. 세상이 뒤집혔다. 선재는 TV를 바라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벌써 움직였군요, 설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미소 엄마. 그 이름이 화면에 뜨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가 전화를 받았다. 김선재. 누구야? 나야. 설이?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으니 이젠 내가 내 함정을 부숴야겠지. 기대해. 이번엔 내가 불 속으로 떨어질 차례야. 뚝. 전화가 끊겼다. 선재의 손이 떨렸다. 이 여자가. 같은 시각 서울 근교의 허름한 컨테이너 사무실. 설이는 긴 머리를 묶고 있었다. 그 옆에는 태경과 주연아 그리고 세리가 있었다. 세리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대로 괜찮겠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진실을 증명할 차례야. 하지만 언론이 다 선재 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해. 진짜 진실을 보여주는 영상. 태경이 노트북을 돌려줬다. 선재가 민두식 회장을 감금한 장소, GPS 기록이 복구됐어요. 정말? 이 좌표예요. 그가 지도 위에 붉은 점을 가리켰다. 이게 바로 당신 아버지가 갇혀있던 창고. 좋아요. 설이는 결연하게 말했다. 그 장소를 그대로 촬영해요.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주연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카메라 맡을게요.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번엔 꼭 이겨요. 설이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민강유통 본사 옥상. 선재가 전화를 받았다. 네, 모든 기자들한테 배포하세요. 백설의 사망설로 헤드라인 바꾸라고요. 그는 낮게 웃었다. 유령과 싸워봤자 결국 이기는 건 산자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영상 제목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민두식 회장의 증언. 화면 속 병원 침대에 누운 민두식이 말했다. 나를 납치한 건 김선재였다. 그가 날 가뒀고 내 회사를 삼키려 했다. 그리고 내 딸 민경채와 손을 잡았다.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미친 노인네가. 그때 경채가 들어왔다. 봤어요? 당신 이제 끝났어요. 민경채, 당신이 한 짓이야? 아니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만든 불길에 이젠 당신이 타들어갈 차례예요. 그가 분노에 차서 고개를 들었다. 민경채. 김선재, 지옥에서 설이 만나면 물어봐요.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이 함정에 빠졌던 그 순간 진짜 판을 깐 건 누구였는지. 밤, 창고 앞. 설이는 카메라를 끄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태경씨.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사람이에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미소야, 엄마 이제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경이 옆에서 말했다. 설혜씨. 네.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태양이 다시 뜰 거예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여자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은 타버리고 진실의 불씨가 남았다. 그리고 그 불씨는 한 남자의 야망을 삼킬 것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 민강유통 본사 앞엔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의 외침,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검은 그림자 하나. 그림자의 주인공은 김선재였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아닌 붕괴 직전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김선재 씨, 민두식 회장 납치 혐의 인정하십니까? 루시아 씨 관련 폭로는 조작이었습니까? 민경채 사장과의 관계는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너무 시끄럽군. 그가 중얼거리며 빗속을 걸었다. 경찰이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김선재 씨, 체포합니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웃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민두식이 살아 돌아온 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의 눈빛은 미친 듯 번뜩였다. 그 여자는 절대 끝나지 않아. 본사 15층, 이사회 긴급회의실. 민두식이 휠체어에 앉은 채 입장했다. 눈 밑에 깊은 그림자, 그러나 눈빛만은 불타올랐다. 이젠 다 끝났네, 경채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회장님, 민강유통은 내 야심을 삼키기엔 너무 크다. 경채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 전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지킨다고? 그걸 지킨다고 부르냐? 선재는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내 손으로 끝냈어요. 끝냈다고? 두식의 눈이 번쩍였다. 너 같은 인간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설이가 들어왔다. 모두가 놀랐다. 설혜 씨 살아있었군요. 공 실장이 속삭였다. 설이는 고요하게 걸어 들어왔다. 회장님, 이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래. 두식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내자. 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왜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루시아라는 걸.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설이는 경채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민세리의 엄마라는 사실, 이젠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경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가 감히. 선재가 세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그 영상이 공개되면 당신도 공범으로 몰릴 거예요. 이젠 끝이에요, 민경채. 두식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살아 돌아온 이상 이 회사는 다시 내 거다. 공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긴급 주주총회 결과입니다.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로 회장 복귀 승인되었습니다. 경채는 그 서류를 노려보다 피식 웃었다. 좋아요.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녀가 선재가 들고 다니던 USB를 꺼냈다. 이 안엔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회장님의 비자금, 그리고 설혜 씨,
당신의 과거도. 그걸 어디서? 서리가 놀라며 물었다. 경채는 비릿하게 웃었다. 당신만 복수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걸 공개하면 당신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도 괜찮아. 그녀가 USB를 회의실 중앙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러나 화면에 뜬 건 그녀의 얼굴이었다. 뉴스 속 생방송 자막. 민경채 사장 회사 비자금 유용 및 해외 비밀 계좌 폭로. 뭐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공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선재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네요. 당신을 위해 당신을 파괴했죠. 경채가 절규했다. 안 돼. 그녀는 컴퓨터를 부쉈지만 이미 늦었다. 뉴스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다. 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야, 경채야. 거짓으로 세운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갔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구두가 물에 잠겼다. 선재, 우리 둘 다 끝이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래, 태양을 삼킨 건 나였지.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 선재가 쇠창살 사이로 빗소리를 들었다. 민경채, 결국 너도. 그는 피식 웃었다. 같이 타버렸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다. 설이었다. 김선재. 설혜씨. 이제야 만났네요. 나를 잡으러 왔어요? 아니요. 그럼 당신이 마지막으로 봐야 할 사람이라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소는 정말 죽었나요? 내가 그날 당신이 아이를 안고 울던 모습 아직도 기억나요. 그럼 왜?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이 미움보다 무섭다는 걸. 설이는 눈을 감았다. 이젠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은 감옥에, 난 세상에 남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당신이 만든 거짓은 결국 당신 자신을 삼켰다는 걸.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선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남자 문태경은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진실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히 계세요, 김선재. 선재는 철창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다. 설혜씨, 당신은 결국 나를 이겼네요. 다음 날 아침, 민두식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강유통은 거짓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부터 신임 대표로 백설혜 씨를 임명한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설이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백설이입니다. 한때 루시아로 불렸고 한때 죄인으로 몰렸지만 오늘부터 이 회사를 진실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때 태경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축하해요, 설희씨. 이젠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엔 불안도 아픔도 오직 평화만이 남아있었다. 거짓은 타버리고 진실은 남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태양을 삼킨 여자가 아닌 태양을 다시 띄운 여자가 되었다. 봄빛이 스며든 오전 8시. 민강유통 본사 로비 앞에는 새 깃발이 걸려 있었다. 진실로 새롭게 민강유통.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백설이가 회장직 취임 연설을 위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옆엔 태경이 있었다. 뒤쪽엔 미소의 사진이 작은 액자로 놓여 있었다. 저는 백설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한때 저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서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다. 민강유통은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과 욕망의 무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진심을 위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고개 숙였다. 태경이 조용히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다. 문태경입니다. 전 그동안 법과 정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 사람의 진실이 세상 전체를 흔든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는 설이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민강유통은
거짓으로 세워진 빌딩이 아니라 진실로 세워진 사람들의 집이 될 겁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서리는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미소야. 엄마, 이제 약속 지켰어. 그날 오후, 세리는 옥상에서 회사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반항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결심만이 자리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설이었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 세리가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엄마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요. 설이가 웃었다. 그럼 내가 진짜 엄마를 닮은 거야. 세리가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야 진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녀는 설이의 품에 안겼다. 설이의 손이 세리의 머리를 감쌌다. 미안해, 세리야. 너한테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이제라도 왔잖아요.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바람이 불었다. 민강유통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다. 그 시각 형무소안 작은 면회실. 선재가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짧게 깎였고 표정엔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후회에 젖은 고요가 있었다. 면회실 창 너머 공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전화래요. 당신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래요. 그게 벌이니까. 두식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선재는 허공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참 그 양반은 끝까지 인간이네요. 공 실장이 일어나려 하자 선재가 물었다. 설혜 씨는 잘 있죠? 이제 회장이에요.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은 세상 어떤 불길 속에서도 절대 타지 않을 여자니까. 공 실장이 돌아서자 그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설혜 씨, 이젠 당신이 태양이에요. 며칠 후 민두식은 시골 별장 정원에 서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싸워온 기업 전쟁을 뒤로하고 그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뒤에서 설이가 다가왔다. 회장님, 왔나? 이젠 은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지. 사람이 너무 오래 태양을 삼키고 살면 결국 자신이 그 불에 타버리니까.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불을 꺼준 건 당신이었어요. 아니야. 그 불을 다시 태양으로 만든 건 너였지.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정말 태양이 다시 떴구나. 며칠 후 회사 휴게실 벽면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걸렸다. 민강유통 30주년 기념 사랑과 진실의 캠페인. 포스터 속 인물은 백설이 회장이 아닌 루시아 시절의 사진이었다. 밝게 웃는 모습. 그 밑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은 남는다. 직원들이 그 앞을 지나며 말했다. 이젠 진짜 바뀐 것 같아요. 예전 민강유통하고는 완전히 달라. 회장님이 진짜 멋있어. 그 말에 설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미소의 반지가 있었다. 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미소야, 너도 보고 있지? 이제 엄마는 세상 속에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태경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요. 식 준비 다 됐어요. 식?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설이가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 또 놀래키네. 세상 다 뒤집은 여잔데 이제 행복도 좀 뒤집어야죠.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둘의 얼굴을 감쌌다. 결혼식장. 세리가 부케를 들고 입구에 서 있었다. 엄마, 오늘 진짜 예뻐요. 고마워. 이제 내 차례도 오겠죠? 그럼. 하지만 세리야,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빛을 봐야 해. 불이 아니라 빛을.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음악이 흐르고 설이와 태경이 입장했다. 사람들의 박수, 플래시, 꽃잎이 흩날렸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끝없이 따뜻한 평화였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태경이 속삭였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건 시작이에요. 그녀는 불길 속에서 태어나 진실로 다시 세상을 비췄다. 복수로 시작된 여정은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 태양을 삼킨 여자는
이제 세상에 태양을 다시 띄운 여자였다.